정원호를 SNS로 띄워서 서울시장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고 당대표 선거도 이른바 명픽 그리고 명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 곳곳에 명픽을 심어놨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도 좀 들었죠. 예도. 예. 뭐 정원호, 한준호, 맞아요. 국회의장 또 조정식 말씀하시고 의장.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뭘까요?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정말 당인에 개입을 하셨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니까? 전형적인 국민의힘 논리 아닙니까? 저거 그냥 유시민 이름 지워보고 들어보세요. 그냥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어제 옮겨놓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어제 저 유시민 씨 발언을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죠. 조중동이 띄우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또 어제 본인 발언을 띄우더라고 조선일보에서. 자아 비판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자아 비판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 명픽 논란이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박주민 의원은 칭찬 안 했어요? 다 칭찬했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아니 그럼 퇴임하는 총리에 대해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도 못 합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인정 투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 그리고 대통령은 유시민 씨의 의사를 대리해서 유시민 씨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대통령으로서만 가치가 있지 네.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가는 건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저는 불인정 선언으로 전 좀 봤습니다. 네. 그럼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러시지? 그 명픽 정원호 후보랑 네. 그 캉캉춤 추셨잖아요. 아리랑 췄죠. 맞다. 그래 아리랑 목동 다 했잖아요, 같이. 목동이 그때 뭐야? 될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어허. 명픽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픽으로 시작해서 털픽으로 해서 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맨날 털을 다 묻혀놓으셨고 털픽은 좀 그렇고 모픽으로 해서 모픽 털 모자를 써. 모픽었어. 진짜 너무 그래서 격조 있네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이럴까 하면 전당대회에 갑자기 지금 이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정청래를 당선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신 건데 사실 과거에 유시민 작가님은요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랬죠. 본인은 그래놓고 입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명픽 어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사실 사실관계가 지금 안 맞아요 일단 시작이. 어. 그러니까 너는 명픽이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아. 근데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진짜 당무 개입 맛을 아실 거면 선수끼리 이러는 거예요. 당무 개입 이렇게 안 합니다. 맘 먹으면. 아니 팔 비틀어서 윤모성현 해야지. 씨만 봐도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뭐 룰 모른 척 하시면서 바꾸고. 이렇게. 아니 근데 당무 개입이라는 게 여러 층위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형사 처벌이 되는 가장 심각한 단계가 있고 그게 이제 네. 박근혜 윤석열 케이스죠. 그 전에는 그냥 정치적 책임을 물려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열린우리당 다 도와주고 싶다. 근데 그것도 기각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탄핵에서. 그러니까 층위가 형사처벌, 징계, 탄핵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냥 용인이 되는 그렇습니다. 의사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1, 2, 3단계 중에 어떤 겁니까? 가장 낮은 단계에 대통령의 의사를 표현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부풀려 가지고 대통령 무슨 이거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기거든요. 그건 야당이니까 그래도. 야당. 그것도 야당. 내란당의 야당이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예,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제 유시민 씨 입에서 우리가 듣는다? 아니 그러면요. 전 유시민 씨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당정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에서. 그럼 당정협의는 왜 해요? 중립 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서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의 기능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임기 말에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네. 당정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걸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유시민 씨는. 아하. 근데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없는 걸 만들어서 저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약간 본인들이 비판하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저는 보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무 개입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어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지금. 아니 그렇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한준호 의원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당이 아니 논거가 없잖아 논거가. 그 인기가 많은 대통령의 뜻대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지배를 받는 건가? 그럼 둘이 그러니까요. 사랑하면은 지배받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지배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다잖아. 왜 너 지배 당해? 아닌데 나 하려. 그럼 나 오늘 여기 와서 뉴잼스에 지배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파 조정 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심각합니다. 편집에서 좀 봤던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보면서 적었거든요.
어제 중요한 자리 곳곳에 명픽을 세우려고 한다. 어허. 서울시장도 개입해서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어허.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음흠. 왜 저렇게 집요하게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할까? 오. 이후에 편집이 되게 많이 있어요. 편집이 네. 예리하네. 예리하시다. 이후에 오. 컷 원샷이잖아요. 원샷인데 원샷만 잡고 계속 이게 잘라서 붙이고 막 가 잘라낸다 있거든요. 보네. 그런데 저는 앞에 부분은 잘 못 느끼다가 왜 저렇게 집요하게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할까 뒷부분에 편집이 많이 각기를 난도지르더라고. 난도지르다. 그러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렇게 많이 편집을 아. 했을까라는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네. 많이 누구한테 드러냈네. 물어볼 데가 없네. 예. 요 예리한 우리 듣구가 예리하잖아. 뭘 예리해? 고소당하라고? 저는 그래서 그러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지 사실 유시민 전 작가님은 거기에 현 작가님이고 전 장관님이고 나오셨을 때는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많았나 텐데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최욱 앵커와 뭐 제작진 선에서 많이 편집이 됐겠죠. 그게 뭐 궁금하더라고요. 선수 보호 차원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는 보호를 생각이 하려면 들었어요. 제대로 하든가. 근데 보호를 하려고 다 편집하면 이제 남는 게 없는. 시청률이 또 안 나오니까. 시청도 안 되고 뭐 방송이 한 5분 나가고 뭐 인사하다 끝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봤던 부분에서 제가 또 현실을 인정하고 어허. 설마 하지 말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 자리에 몫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에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말할 생각은 없으시고 아우 시끄러워. 만나고 싶지 않고 국민과 시민들한테 말하고 싶으신 거고 국민이 바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맥락에 아,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에 황희도한테 질문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갈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질문을 그랬더니 하더라고. 황희도는 당연히 네. 왜냐면 그 전까지 맥락은 뭐냐면 그렇게 바로 잡고 싶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막 오고 가는 중간에 그치.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황희도한테 너는 갈 거야? 너는 갈 거야. 황희도는 간다 한다고 그러지. 했지. 왜냐면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랬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은 그게 난 안 가. 안 간다라는 난안 갈 식으로 거예요. 말씀하셔서 이게 과연 이 맞는 흐름인가? 그걸 번역하면 어. 날 불러줘지. 가마를 보내. 불러줘도 가마를 보내. 오. 불러줘도 안 가신다는 말씀 아니죠? 아이 그거는 절절절절 해지 마, 매달려. 이거지. 해지 무릎 마. 꿇고 매달려. 그럼 어. 내가 가줄게 이런 거죠. 몇 번 근데 튕기시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뭐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은 상당히 훌륭하다. 상당했다. 사람 가려서 잘 만나. 가려서 조언을 듣는구나. 이래서 지지율이 높았구나. 역시 그래서 지지율이 MBS에 아하. 69%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 다 그게 입증이 되더라고 어제. 예, 역시 예. 청와대가 사람을 잘 보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이재명을 매우 쳐라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아하. 고쳐달라. 국민들이 나서서. 아니 근데 저는요 네. 살다가 뭐 저분을 제가 평론가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작가라고 불러야 될지 뭐 전직 의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한 나라를 이게 들었다 놨다 하고 유시민이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협적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어제도 그 반명 선언이라는 게 유시민이 뭐길래 그 반명 선언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과다하게 부풀려진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석현 씨는 안 죄송해도 권력이 없어요. 아, 근데 있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 예, 예. 그 일주일에 방송 몇 개씩 뛰는 사람들이 평론을 뭘 하겠냐는 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예. 평론가도 또 깎아 내리셨다. 예, 예. 깎아내리고 이런 촉법들. 촉법 용역 촉법들. 몇십 개는 안 그랬더니 합니다. 최욱 앵커가 아유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저는 유시민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그 힘이 결국에는 김어준 씨나 매블쇼에서 나오는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도권 정치, 나라의 국정 운영까지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한 거고, 이거 극복 못하면요 네. 대한민국은 선출되지 않은 영원한 비선은 아니죠, 영원한 그 방송 권력들에게 이제는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저는 아주 큰 문제점을 시사해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계 개편 얘기를 근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야마는 사실 이재명은 맞아요.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저거는 뭐 엄청 뭐 예리한 얘기도 아니고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
소위 중도 확장, 구조적 다수라는 것 자체가 정계 개편이에요, 그 자체로. 구조적 다수는 성립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없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되게 쉬워요. 없는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그게 진리가 돼. 아무도 반박을 안 해. 내 옆에 있었으면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까지는 필요 네네. 없다. 근데 원래요, 그 철거 대상은 자기가 철거 대상인지 모릅니다. 알박기 대상은 알박기 업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라고 보는 게 어떤가요? 왜 이렇게 유시민 작가에 이렇게 우리가 매달려 혹은 이렇게 다 흔들흔들하냐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구태 민주당 과거의 전통적 관성의 어떤 총합체 같아요, 그분이. 와, 그분과 그 김어준 씨 그 두 원기옥 분이 원기옥 같은 거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투탑을 결국 최종 보스처럼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좀 피곤해도. 지금 그 내가 어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탈린 동상 같은 것도요 끌어내려면 여러 명이서 힘들어. 밧줄 묶어가지고 응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잭나이프를 든 촉법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지금 우상을 쓰러뜨리는 중이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거에 반박까지는 아니고 어제 그 매불쇼에서 그렸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어떤 역할이. 그러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하나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요. 다 안 봤구나. 난 봤어요. 그렇죠. 플레이를 플레이를 하면서 해주지. 노무현 유시민 씨에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말씀 회고를 하시면서 저기 유시민 작가한테 뭘 물어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뭔지 해가지고 알아요. 쓴소리 많이 해요 이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다라는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를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끌어내리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반대의 의견인 것 같아서 매부쇼가 보여줬던 스탠스와 지금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가장 큰 문제는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역사성은 취하고 동시에 본인이 진영 논리로 끝까지 보호하는 정권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DJ 정권에는 하야 내지는 돌멩이 던진 건 이미 역사적 사료로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동규동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굴러 들어왔다라고 본인을 표현하세요. 나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무시했다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하시듯이 지금 입장이 반대인 거죠. 이제는 노문,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이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세력들은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던 예.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겠죠.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는 거울을 보려면요. 집에 거울 보지 마시고요. 동교동계의 모습을 보시면 본인 거울인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그 배타성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어제 또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 하나가 생각이 난 게 뭔데요? 그 작전 세력 비스무리한 얘기를 또 해요. 쉽게 말해서 막 지금 여론이 매불쇼 흔들고 겸공 흔들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기억합니다. 말해서 작전 세력의 몸통은 청와대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 지금 이걸 장악해서 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뭐 근 내피셜. 6개월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건 맞죠. 근데 안다고 내가 인지했다고 해서 내가 시킨 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건을 무슨 뭐 절도 사건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사주하고 시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럼 평론가들도 모독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자생적으로 니들이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 이게 이제 못 싶더라고요. 믿겠다는 건데 자기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권위를 흔들었던 대한민국 내 세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황당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은 전두환 상대로 돌 던지고 해가지고 시위했는데 그 민주화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전 높게 평가해요. 그럼 그때 전두환이 유시민 씨를 보면서 야 니들은 다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주도해서 한 거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인지 부조화가 너무 센 인지 거야. 부조화가 너무 심하게 하고 메타 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배후 작전 세력이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얘기가 없거든요. 얼마나 쉬워. 쉬운 거지. 그게 너무 예.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냥 치트키 쓰는 거잖아. 근데 자기들도 그 소위 말해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그 젊은 시절에 뜨거웠던 피가 있고 가슴이 있는데 지금의 청년들 뭐 저나 우리 묘린이나 또 우리 현희 씨 같은 분들 우리는 뭐 가슴 속에 뜨거운 피가 없습니까? 우리는 뭐 나라 사랑 안 합니까? 아니 본인들만 그때 전두환 독재 체제에 저항한 것만
숭고하고 올발라요? 그것도 옳고 우리도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신 거지. 이제 본인들이 그런 황당해. 독재 정권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님이 방송에서 네. 직격하신 거 봤어요? 유시민 DJT도 5년간 폐악질했다. 아 오랜만에 좋아요 누르고 싶네. 이제 그만 좀 해라.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굉장히 빡을 근데 많이 그때 많이 심하긴 치셨대요. 했어요. 그러니까 DJ 정권 물론 저도 동교동계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유시민 씨의 논리, 그 진영 논리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너무 심하게 흔들었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정청래 대표도 노무현 정권 때도 반노 행동을 했죠. 똑같아요. 흔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료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네, 청와대 속보 하나 있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의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대응 안 한다. 검찰 개혁 흔들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강효정 대변인이 한 걸로 지금 또 나오네요. 그 자체가 반박이네요. 예. 검찰 개혁 흔들렸다. 맘 바뀌었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흔들린 그리고 적 유시민 없다. 씨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대통령을 안 해. 건들 용기는 안 나서 정성호 장관, 조상호 부차관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는 측근들 간신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고 논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동안 생사람 잡은 거는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성호 장관이나 조상호 부차관한테 한 행동은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럴 분들이면 이 말씀도 심하더라고. 어제 매불쇼 끝날 때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오셨어요. 아까 전에 그 말씀 네. 여태까지 흐리눈했었고 걱정했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다. 모든 것은 일단 다 대통령 탓이라는 거예요.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말씀을 더 얹었거든요. 뒤에 얘기 뭐냐면 구성하는 팀 대통령 옆에 있는 구성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 맞아. 수준이 너무 낮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전 그 어제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하신 거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네 진짜. 근데 그 기획을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사실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황교안 느낌이라니까. 이런 그 의중이라는 게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그 말을 아껴요 그만큼. 네네네. 내가 고양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중도 확장이나 구조적 다수 관련 전략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가 안 퍼지는 편이에요. 근데 무슨 팀이 있고 수준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품평하고 싶은 거야. 사실 오늘 대통령한테 꼭지점을 딱 찍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굉장히 막 유하게 끝났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속 응원하고 대통령. 또 걱정한다 뭐 이런. 걱정한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뭐 그만 회. 예.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say goodbye 안녕. 그 얘기 네. 나가려고 이제 했어. 세이 굿바이. 안녕이죠. 예, 유시민 전 Say 장관에게는 goodbye. 이제 안녕을 고해야 될 시점이 이제 어제로 저는 확실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무슨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본인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좌표 찍기식으로 해서 본인의 근육 자랑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론적인 거는 이제는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반박이 물론 가능하지도 않고 뭐 말을 맨날 바꾸니까 골대를 옮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축구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뭐 하등의 시간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전 유시민 씨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이제는 유시민의 길을 많은 분들은 이낙연의 길이다라고 좀 부를 아이고야.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부로 저는 매불쇼가 관뚜껑에 저는 못질을 잘 해줬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맞불쇼. 사실 근데 정기 개편 얘기 중에 저는 맞는 거 하나는 저분들의 두려움의 요체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 결국 소위 이제 문조 털레 이후 그리고 전통적 분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아니라요. 개개인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상징하는 뭐 세력, 이념, 관성, 생각들과 다 절연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면 어떡하냐. 네. 그 걱정이 제일 커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걸 저는 인물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중원으로 나가면요 이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문조 털레이. 저도 어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거는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계 개편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꾸 합당 얘기하지 마시고 딴지당을 하나 만들어라. 딴지당. 따로, 그럼 딴지당에는요 당마다 후원회장 둘 수 있잖아요. 후원회장은 김어준. 어허. 그리고 당 대표 누구냐? 딴지당의 당 대표 정청래. 어.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부터 누구냐? 어허. 최민희, 이성윤, 오. 박은정, 신장식, 문정복. 합당을 해야겠네 그럼. 아니 그 딴지당이죠, 딴지당. 그러니까 딴지. 해쳐 모여야지, 따로. 해쳐 모여. 아, 다시. 그래서 저는 딴지 중심으로 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 그럼 그 당은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잘 굴러갈 거예요.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선택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딴지당이 없으니까 조국혁신당에 가 있고 민주당에 가 있고 막 이재명 정부는 중원 앞으로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 발목 비틀고 완전한 카오스와 무질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한번 정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건강하게 가는 것이 1순위고 그게 만약에 유시민 씨 말대로 불가능하다. 정계 개편 필요하다고 지금 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합당 얘기하지 말고 딴지당을 만들어라.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주류와 신주류의 충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승복을 안 한다고 느껴지네요. 듣다 보니까. 누가 승복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문조털레 분들이 지금은 이재명 시대가 된 아, 거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쨌든 국민 맞아요. 다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당과 나라를 어쨌든 지금 운영하기로 합의가 된 거잖아. 근데 그걸 절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승부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과가 정이 될 근데 거예요. 만약에 딴지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건강한 여당 하나 나옵니다. 저는 그 당이 2028년도에 만약에 유시민 씨 말대로 정계 개편이 있다면 네. 저 그 당은요 최소 150석에서 저는 200석 가까이 한다고 봐요. 왜? 아니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정계 개편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국민의힘 안 깨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장동훈 체제 바로 무너져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이 홍역의 절차를 한번 겪고 네. 과거와의 결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복원의 미래 시대를 정말 또 잘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전 그런 면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어제 말씀이 뭐 나름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딴지당의 출연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안 돼요? 나갈 안 돼요? 더블 D 예, 예. 파티 안 왜냐면 됩니까? 또 다 계산기라는 아, 계산을 게 또 해서? 다 두드리다 보면 아니 딴지 좋아하는데. 아니, 맨날 글 근데 쓰던데 거기다가. 호감 저는 비호감으로만 되는 게 안 돼요? 아니니까요. 안 돼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그런 조국 혁신당으로의 이주가 상당 부분 일부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천 못 받는다. 그 생각할 수도 아, 있고.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옮겨질 일부가 수 있습니다. 옮겨가서 원래, 예, 예. 조국 혁신당 이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지금 이름을 바꿔보세요. 10석인가 13석인가 그쯤 있잖아요. 12석, 아닌가? 12석. 7개, 8개만 옮겨가면 교섭단체가 아,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금도 교섭단 되면 되겠네. 달라지고. 딴지당 하면 되겠네. 최민희 의원님 뭐 예. 몇 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정계 개편이 확실하게 될 수 있고 저는 제가 이런 저런 그래서 아니 추운 건 또 싫어해. 내가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예, 또 좋아. 예, 예. 권력이 좋아요. 네. 예. 그렇게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나가게 되는 상황은 저는 무조건 있을 수 네. 있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나 뭐 송영길 그 의원님이나 다 일종의 자민당, 일본 자민당식 1.5당 체제에 대해서 다 공적으로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 정당의 가능성 매우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있고 포괄적 그쵸. 정당이 되잖아요.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죠. 용종 떼야 됩니다. 용종들은. 예, 좋습니다. 이거 그냥 쭉 한 다음에 광고를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어,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